호스피스 52기 수료생 류현미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봉사활동이 멈춘 상황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자원봉사 나눔교육을 마치신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짝. 저는 2015년에 국립중앙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활동 중입니다. 병원에서 제가 하는 일은 목요일에는 움직일 수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한 근육을 풀어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발 마사지와 머리 감겨드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로 인해 제 삶이 바뀐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매번 그곳에 가면 칭찬의 말을 많이 듣거든요.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나면 감사하다, 천사가 따로 없다.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웃을 때는 웃는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복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칭찬의 말을 들을 기회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이제 좋은 에너지가 생겨요. 좋은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제가 다시 자원봉사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섭리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어요. 건강에 더 힘써야겠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분들을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바뀌게 된 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자원봉사를 하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활력이 더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사회의 어떤 기여도가 되게 높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거. 이게 제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점점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요. 병원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저희 보고 날개 없는 천사다 이런 말 진짜 듣거든요. 그럴 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어디선가 분명히 날개가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원봉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바로 제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자원봉사자님 기다렸어요 라고 환자와 가족분들이 얘기할 때예요. 그 소리가 마치 봉사자님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희와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어요. 제가 먼저 호스피스를 시작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듯이 저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의 길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는 게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세상과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옥 성도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퇴직 후에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보람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1만 2만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버킷리스트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1만 시간 자원봉사하는 것과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호스피스를 선택했습니다. 각당복지재단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후에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첫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선배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차, 목욕, 마사지 봉사 순으로 했는데 통상 2시간이면 봉사가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봉사자들끼리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잡담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이건 아닌데 싶어 갈등하다가 결국 2달 만에 봉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봉사를 쉬면서 호스피스 봉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나름대로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다음 해에 다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료원에 더하여 의정부의료원도 섬기고 있습니다.
두 의료원에서 봉사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봉사, 목욕봉사, 마사지 봉사는 다 같이 합니다. 제가 쉬면서 나름대로 강구한 보안책은 말벗 봉사입니다. 퇴직하고 백석상담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했고 상담 실습 수련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살려서 말벗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봉사가 끝나고 남는 시간에 저 혼자 호스피스 환우들과 간병 가족들을 찾아가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환우들이 힘들어서 얘기를 못하면 가족들과 말벗 봉사를 했는데 말벗 봉사의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의 시간에 통상 세 팀의 환우 가족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20분 정도 말벗 봉사를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열리고 친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는데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면 대부분 허락을 합니다. 기도해드리고 난 후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환우분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면 그렇게 해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를 따라하라고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오니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한한 것은 매주 한 명씩은 꼭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해요. 이렇게 죽음을 앞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게 된 것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호스피스 봉사를 못하고 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쉬면 봉사 노하우를 다 까먹을 것 같아 요즘은 발반사 마사지를 아내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호스피스를 알고 난 이후에 제 삶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과거에는 아내의 섬김만 받아오다가 지금은 제가 아내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내가 잠자리에 누우면 제가 발치에 앉아 매일 밤마다 30분 정도 발반사 마사지를 해줍니다. 아내는 이제야 제가 철이 들어 남편 노릇 제대로 한다며 살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며 매일 밤 왕비 대접을 받는다며 너무 좋아합니다. 덕분에 저도 아내한테 끼니를 융숭하게 대접받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상담과 호스피스를 잘 접목시켜 보다 많은 환우들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가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영역을 넓혀서 요양시설에서도 호스피스 교육에서 배운 발반사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그리고 말벗 봉사를 해드리면서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피스 봉사자 김진영입니다. 제가 16기 교육을 수료하고 배치를 받아서 바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봉사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어린이병원이었는데 제가 돌본 아이는 백혈병 어린이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케어를 했고 집으로 퇴원을 했을 때 병원까지 통원 치료하는 그 이동할 때 같이 동행해주는 그런 봉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봉사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열정이 앞서서 환자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할 때 좀 오버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실수를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제 주변에 이제 새롭게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께는 제가 늘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고, 가능하면 이 호스피스 봉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눈치인 것 같습니다.
필요로 한 게 뭔지, 멈춰야 될 때가 언제인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실수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수요일 일주일에 하루 봉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말벗이 돼주고 때로는 신앙적인 거나 종교적인 영적 케어를 하는 때도 있지만 물리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 가정적인 거나 병원에서의 일이나 사실 호스피스 봉사자는 하지 못하는 봉사는 없습니다. 필요로 할 때는 어떤 일이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면서 가장 이제 좀 보람이 되었다 하는 거는 이 환자들이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곁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저희 봉사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또 주로 이제 저는 듣게 되지요. 듣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좀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좀 바뀐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모든 환자들은 약자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 심지어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나 또 가족들에게나 항상 이렇게 약자이기 때문에 그 아픈 거를 일찍 조금 빨리 다른 사람보다 캐치할 수 있고 발견하고 그런 아픈 거를 빨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제 삶도 제 생활도 제 인생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좀 이타적인 시선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봉사자들이 자칫 자기 건강을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게 됩니다. 쉬어야 될 때는 좀 쉬어야 되고 또 그 건강이나 고통이나 자기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소리를 듣는 게 조금 무디어질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아프시고 힘든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작은 소리를 듣는데 조금 무디어질 수 있는데 항상 자신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고 또 집에 있는 가족들도 돌아보면서 그래야만이 이 호스피스 봉사는 정말 오래도록 무리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